자, 이제 낙폭이 있는 기업들 저점 매수 가능한지 또 진단을 받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이 조금 월요일인데 무거운데 뭐 내일은 다시 밝아질 수 있고 기대를 하면서 네. 기업 좋아져야죠. 좋아지겠죠. 네. 첫 번째는 네, 첫 번째 기업은 야스입니다. 야스. 예. 네. 증착 장비 관련 기업인데 사명이 약간 섹시한. 그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씀 대신해 주세요. 아니 뭐 느낌적인 느낌이죠. 회사도 다 네. 사명을 짓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네. 야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은 점수는 일단 8점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회사 점수 8점. 네. 높은 점 편인데. 예. 근데 9점을 줄 수도 있지만 9점은 또 다른 종목이 있어가지고요. 그 야스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증착 장비 관련 기업입니다. OLED 네. 관련돼 가지고요.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예,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음.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8세대급 OLED 투자 진행을 이제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일본의 캐논 도끼 증착 장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캐논 도끼 증착 장비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6세대도 그렇고요. 8세대도 그렇고 이 앞선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일본의 캐논 도끼 장비를 안 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네. 지금 말씀드리는 필수 불가결. 네, 그래서 듀얼로 좀 가려고 노박 제품 하고 노박.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또 LG 디스플레이, 네. 야스, 선시스템이 소닉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 증착이 만들라 그랬는데 네. 애플에서 이제 캐논 도끼 걸 사용해달라는 얘기가 요청이 와가지고 그 연구 개발이 중단됐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논 도끼 증착 장비가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캐논 도끼 증착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투자가 그러니까 양산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다 보니까 6세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먼저 공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받게 되고 6세대에서 점유율을 많이 넓혔던 것처럼 8세대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 애플 쪽에서 이제 캐논 도끼사에다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 요청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세대에서는 이제 캐논 도끼 증착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증발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야스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단 공정의 어떤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거기에 받는 수혜의 어떤 기업들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11월 21일부터 야스가 뚜렷하게 뭐 때문에 상승이 나는지 이유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네. 제 개인적으로 파악해본 바는 8세대급 OLED 투자, 캐논 도끼 장비가 들어갔다는 이 부분 때문에 제공이 좀 들썩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애플과 LG 디스플레이 긴밀하게, 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11월 21일 날 26%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금씩 현재 그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 구간을 좀 활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보고 싶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10월 5일부터 현재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하락에서 어쨌든 상승으로 현재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정 시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보유자분들께서는 당연히 홀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1,000원 부근의 목표가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8,700원 정도 네. 조금 한번 욕심을 내보죠.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깔아 놓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받쳐놓고 이제 그렇죠.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렇게 막 올려.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쉬어갈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지가 않아요. 거래량 그러다 보니까 6천 주밖에 안 돼요. 네, 조용할 때 매수를 했었다가, 그러니까 또 이런 상승이 나올 때 따라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좀 이용하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조정 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네, 사연은 다 있다. 네네. 근데 거래량은 적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된다. 네. 네. 이게 잘못 사면 이제 빠져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네.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기 매매를 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요거는 단기 매매는 안 어울립니다. 아닌 거. 네, 절대 안 어울립니다. 조금 호흡이 있는 예, 예. 네, 야스. 네. 오늘 LG 이노텍 외국인 순매 수가래도 좀 있어서 시세가 1,500원 네. 오르는데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셨습니다. 첫 번째 기업 봤고 두 번째 기업은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한창 제지인데, 한창 제지. 예, 요거하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종이 빨대로 또 갑니까? 이거는 빨대가 아니라 종이컵이요.
종이컵으로. 네,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플라스틱 비닐이 코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아마 사용 금지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빨대 같은 경우에는 무림 SP를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화살표 점수는 9점을 주셨고. 아 맞다, 예, 9점 네. 점수를 또 깜빡했네요. 아니 뭐 화면에서 이게 나가니까. 네네. 계속. 그래서 자막이 나가듯이 종이컵은 한창 제지, 플라스틱 빨대는 이제 대체되는 거는 무림 SP가 수혜다. 요 두 점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창 제지는 친환경 브랜드 그리너스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친환경 식품 용기 생산도 하고 유통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혜가 될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스타벅스라든지 폴바셋 같은 경우 종이컵을 현재 쓰고 있거든요. 친환경 종이컵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상장 안 된 비상장 회사가 스타트업 기업이 현재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제한이 되게 된다면은 대체될 만한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 잡아먹기보다는 한창 제좀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 브랜드다 보니까 100% 태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 생분해성 인증 BPI도 이제 취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친환경 인증도 현재 획득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제품이 제네리컵과 슈가케인 컵이 있는데 제네리컵 같은 경우는 식물 추출 원료를 양면으로 코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해가 좀 잘 되고요. 그리고 슈가케인 컵은 이제 펄프가 제로입니다. 제로고 사탕수수 펄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100% 분해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한창 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여기에 대한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11월 24일 날 장중에 18%가량 떴다가 현재 윗꼬리 좀 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보합권을 잘 버텼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갭을 지켜주게 되면서 상승 쪽으로 좀 가파르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패턴의 차트는 LG LX 하우시스 정도 있는데 패턴만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잠시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네. LX 하우시스를 보시면 날짜를 보게 되면 11월 8일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요 구간인데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윗골이 달리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갭을 지켜주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한창 제지 같은 경우도 차트는 캔들은 똑같을 수는 없어요. 패턴을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한창 제지 같은 경우도 화면 보시면은 대량 거래를 실려주게 되면서 윗골이 달리는 양봉이 나오게 되고 지금 갭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LX 하우시스보다는 기회가 좀 더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도 한번 잡아보게 된다면은 목표가는 일단 한 1,800원 정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생각하신 분들은 이것도 약간만 욕심을 내 가지고 1,550원 이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빠르게 또 진행해 주시는 한창 제지. 이것도 개별 기업인데 네, 개별 기업. 화살표 점수는 9점을 주셨고 네, 9점. 좀 단기적인 이슈의 매매. 네네. 이렇게 좀 그다음에 다른 기업은 또 하나는 또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키다리 네. 스튜디오 점수는 이것도 9점입니다. 9점. 화살표 점수 9점. 여기도 단기? 네. 음. 지금 위메이드가 상당히 속 시끄러운 상황이 좀 돼버렸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위메이드 때문에 조금 컨텐츠 분위기가 좀 식어버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소위 뭐 차트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가 노래라 그래가지고 이 11월 23일 날 발생된 상한가 거래량 가격을 상당히 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내용은 아시겠지만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한테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요 종목이 상가에 갔는데 근데 실적 연관성 없어요. 실적 연관성이 없는데 어떤 연결고리 때문에 상한가에 갔냐면 일단은 그 카카오한테 사우디 국부펀드가 투자를 했고 그리고 카카오엔터가 북미 웹툰 플랫폼은 그러니까 웹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 타파스라는 플랫폼을 출범을 했는데 카카오엔터가 지금 웹소설이란지 웹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쪽 시장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한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웹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이 커지는 시장의 어떤 수혜가 될 만한 기업이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상가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은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차들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칠 때 거래량을 줄어드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상승이 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은 상한가 거래량 때 매수에 들어왔던 애들이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수급이 예. 그래서 조금 희망적으로 보자면은 2차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패턴, 그러니까 꼭 상한가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치는데 거래량이 또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1%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세 번째 종목으로 기다리스트를 준비를 했고요. 네. 보유자분은 너무나 당연히 홀딩이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1,500원 정도 일단은 잡았습니다. 1,500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8,700원 이하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아래 꼬리가 잡혔기 때문에 오늘도 좀 아래 꼬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8,700원 이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이제 시장이 활황을 띠거나 네. 막 불 한 장, 강한 장이면 네네. 이렇게 뭐 솔림 많은 눌림목을 주고 다시 또 오르는 네. 경향이 강한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마지막 기업은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진양물산 아니고? 진양물산 처음 듣는 기업인데요. 제가 모르는 기업 같아요. 상장 기업 아니에요. 그 요즘 재벌집에 나오는. 아. 네. 진양물산 왠지 삼성물산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뭐다 공공연하게 이제 그쪽 얘기를.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은 아시겠지만은 네옴시티 수혜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옴시티 빈살만 이제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네옴시티가 좀 식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기대감에 의한 부분도 조금 많이 반영이 됐고요. 이제는 또 실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매출 잡히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네옴시티 말씀드렸듯이 이 모멘텀이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12만 7천 원에 고점을 찍고 최근에 이제 11월 17일 이후부터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또 해볼 만한 부분들이 지배구조 이슈. 이게 소위 말하는 삼성생명법, 이게 보험업법 개정 가능성이 일단 없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회에 그 소위의 상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슈는 한번 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인적 분할 관련돼 가지고 현물tur자 유상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과세 이연이 연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적 분할 통한 지주사로 전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OCI처럼 전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배구조 이슈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삼성물산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정점이 된다는 분도 계시고 삼성물산이 정점이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결국엔 지배구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삼성물산을 통해서 어쨌든 삼성전자 지배하는 게 뭐 수직 계열화 봤을 때도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점 정도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야스처럼 좀 느긋하게 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은 보유자 당연히 홀딩이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 원, 그리고 신규 매수는 11만 5천 원 정도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은데 지금 11만 8천 원 정도 현재 주가이기 때문에 뭐 11만 5천 원 이하는 충분히 주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까지. 아까 한 글자 또 틀렸네. 진양물산이라고. 순양물산. 아, 제가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또 순양그룹인데 진양그룹. 뭐 가칭이니까 네네. 특정 그룹을 뭐 지칭하는 게 아니라서 하여튼 아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드라마인지 아실 거예요. 설마.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하도 시장이 무겁고 네. 저기 어두워서 좀 밝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조금 낙폭은 줄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환율도 조금 안정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오늘 4개 기업을 들어봤고요. 야스, 한창제지, 키다리 스튜디오, 삼성물산까지. 그중에 이제 개별 기업들은 보통 점수들이 높아요, 그죠? 네. 개별 교육 선두 조금 길게 그러니까 선두 기업이라든지 좀 짧게 보면은 이제 점수가 좀 높은 편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좀 길게 봐야 된다 싶으면은 좀 점수를 낮게. 아, 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